광주 동구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 해임에 이어 시공사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와 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운영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5.18 36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자식과 형제자매를 잃은 뒤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유족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세월호에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2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성공할 경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계림동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림 4구역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들의 해임 여부를 묻는 주민총회입니다. 투표 결과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현 임원 8명 모두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조합 임원들이 분양가를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조합을 이용했다는 것이 주민총회를 연 비상대책위원들의 주장입니다. 암은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해서. 그래서 도려내고 새살을 채워서. 이에 대해 현 조합 측은 조합장과 임원 1명의 개인 비리를 빌미로 조합 임원 전체를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재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성사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새판이라는 것이 자기 구상이지 이 판을 깨자는 것이지 판을 짜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가 결탁 의혹이 있다며 시공사 교체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현 조합과 해당 시공사도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930여 세대를 짓는 계림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당분간 제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역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건립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700세대 규모의 광주역 행복주택을 오는 7월에 착공해서 2019년 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30% 저렴합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해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아십니까?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이곳이 한 달 뒤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10번. 지난해 버림받은 유기견 아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해 이곳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1210번째 유기견이란 뜻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꼬리를 칠 정도로 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면 아리와 다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모든 버려진 동물들이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최근 4달간 이들을 돌봐온 위탁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유기동물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살피라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민원이 업무 마비를 빚을 정도로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자리 근처에 있거나 이렇게 뭐 사무 업무를 하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저기를 치워라, 이렇게 밥을 더 줘라, 물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한 달 안에 새로운 업체를 찾지 못하면 동물보호소는 운영 공백까지 맞게 됩니다. 광주시의 거듭되는 공모에도 새로운 위탁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으로 비좁은 시설 안에서 포화 상태의 동물들을 돌보는 데서 오는 한계와 동물 애호가들의 높은 기대치라는 간극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입니다. 직영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되찾고 누군가가 버린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장소인 동물보호소. 대안을 찾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버려진 동물들이 한 번 더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뱃머리 들기 공정은 세월호 뱃머리를 해저에서 약 5도가량 10m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아래에 철제 받침대를 삽입하는 작업으로 성공할 경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틀 동안 뱃머리 들기 전 과정을 실지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해양수산부와 작업바지선 승선이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5.18 36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가족을 잃고 투사가 돼버린 이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경기도 마성 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 참사 7주기 추모 집회.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가 행사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건 28년 전 동생의 죽음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1988년 6월 6일.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25살 박래전 씨가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집으로, 자취하는 주인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죽었다가 아니라 분신했는데 너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런 거죠. 엄청 당황스러워하고 택시. 박래군 소장은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있었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온갖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 이런 식으로 쌓인 유죄 판결, 이른바 전과가 13개나 됩니다.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육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985년 9월 당시 경원대에서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송광영 씨. 대학생 아들의 죽음에 어머니 이호순 여사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집회를 따라다니며 학생과 노동자들의 든든한 방패, 따뜻한 어머니가 돼주었습니다. 결국 아들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된 이호순 여사. 그녀의 삶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꼭 닮았습니다. 송광영 어머니나 또 다른 어머니들도 만나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그렇게 학벌이 있거나 출신이 딴듯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그 무슨 눈이냐? 인간에 대한 눈이에요.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버거운데 수사기관의 뒷조사와 감시를 견뎌내야 하는 이중 삼중고로 유족들의 삶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저 형이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저도 한이 맺혔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만 그놈도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니 끝내는 그놈도 그냥 나중에 지구 형 장례식 한 뒤 보고는 행방불명이라 버렸다. 광주를 위해 숨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못지않게 유족들의 삶을 보살피고 챙기는 일 또한 광주가 시작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만 9천여 명) 광주에는 당뇨병 환자 수입니다. 광주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작년까지 동네 의원에서만 받았던 합병증 검사를 올해부터는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30세 이상 취약계층은 혈액과 소변 검사는 물론 경동맥 초음파까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쿠폰을 받아서 지정병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65세 이상 당뇨 환자는 1년에 최대 3번까지 혈색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보건소 관리 대상자로 등록돼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당뇨병이 있거나 걱정되는 분들은 합병증으로 번지기 전에 꼭 미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수당차별 해소와 정기 상여금 지급 등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노동자와 교무 행정사 등 60여 개 직종에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인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복원 과정에서 고려시대 건물터와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습니다. 추가 발굴 조사와 복원 문제를 놓고 논란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출산 자락에 자리한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깊은 계곡과 상록수림 소박한 건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보길도 부영동, 담양 소세원과 더불어 조선시대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 고려시대 절터가 확인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채를 복원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고려시대 건물 기단이 확인됐고 긴급 발굴 조사에서 청자 파편과 명문 기와가 다수 출토된 것, 또 2m가량 깊은 배수구와 석축도 발견돼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와편은 이제 관아라든지 아니면 뭐 사찰과 관련된 데서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그 명문 기와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진군은 일단 안채 건물 복원을 중단하고 추가 발굴 조사 여부를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 결과 백운동 별서정원의 유구한 역사가 입증되어서 추가 발굴 여부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발굴 범위와 앞으로 복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미 복원이 끝난 기존 조선시대 건물지까지 해체하고 발굴 조사를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안채터만 발굴 조사할지를 놓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또 복원 대상도 발굴 결과에 따라 조선시대 정원과 고려시대 사찰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가 라마다 호텔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모범기업 등을 포상했습니다. 김영락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경제 활력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에 인기 제작자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와 양띵 등 웹 콘텐츠계의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제작자들이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밖에 게임과 음악, 먹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작자 30여 명이 오픈 스튜디오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